편하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차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구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1%가 예전의 1%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빨리 선점을 할수록 정말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TV 오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30 1억에 미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1억에 미쳐야 될까? 뭐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동산, 주식. 부동산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려면 제가 보기에 한 1억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쯤 돼야 한번 부동산 해볼까 하고 눈길이 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 이 굴르는 돈이 큰 만큼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에 대한 상징성에 굉장히 집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저랑 비슷한 시기 때 27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27, 28에 취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때 이 애티튜드를 갖지 않은 친구들이 전 늦었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제가 2030으로 잡은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34살에 신입사원도 많고 33, 32 제 나이에도 신입사원이 많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이때 잡아놓은 습관이 결국은 격차를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입으로 가도 아주 이상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초반 러쉬를 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도망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도망을 갔거나 듣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떡해? 나 돈도 쓸 때도 많고 대출도 많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는데 어떡해?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고 나가야 되는 돈도 너무 많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었고 사실 차도 좀 사고 싶었고 저도 좋은 옷을 입고 싶었는데 저희 삼촌이 제가 딱 취업을 하니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삼촌이 이제 좀 괜찮은 회사를 다니셨었는데 자기가 초년생 때 돈을 안 모아서 너무 지금 후회가 된다. 이 격차라는 게 오히려 그때 빡세게 바짝 모아놓은 친구들이 빨리 돈을 굴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늦게 시작을 했을 때 이 친구들과 격차가 이미 벌어져서 따라가질 못한다. 막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치장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모아서 빨리 규모화를 하고 그때 돼서 즐길 것도 즐기고 해라.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몇 년 봐야 되냐. 삼촌이 저한테 3년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모아봐라. 저는 너무 그때 그게 너무 힘든 얘기였는데 지금은 제가 삼촌이랑 소주 한 잔씩 하고 나면 삼촌한테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좀 야속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와닿지도 않았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제 1억을 제가 20대에 1억을 모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모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회사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의외의 답변이죠. 왜 회사 일을 열심히 했냐면 사실 요즘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워라밸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저도 워라밸 되게 중시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을 빨리 배워야 제가 편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일을 제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일을 많이 주시잖아요.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믿을만 하니까 일을 많이 주시죠.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야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한 그룹의 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 회사 오너면 사실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고급 정보나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내부 정보를 알고 고급 정보를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시야가 생기게 되고 많은 일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모 대기업에 제가 투자를 했던 차트입니다. 이 회사는 물류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계열사는 아니었지만 친족이 물류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랑 전혀 무관했었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 회사 오너라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야가 보인 거죠. 나면 100% 확신을 했습니다. 인수 합병을 하겠다. 왜냐면 이 친인척이 운영을 하는 이 물류회사가 너무 튼튼한 겁니다. 그 회사는 이 물류회사를 2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물류회사를. 뭐 제가 여기에 이제 금융지표도 놔두고 차트도 있었기 때문에 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금융지표는 이번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랑 상황이 맞진 않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회사를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매수를 했고 좋은 회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 오너라면 이 물류회사를 인수할 건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 인수할 주최의 회사가 이 물류회사를 인수를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많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너무 타이밍도 좋게 이때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바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근데 제 그때 너무 오래된 2005년도 얘기라 기억이 아주 많이 나진 않지만 제 그때 기억으론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미가 팔고 이제 기관이랑 외인이 사들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 뭐 그게 설령 아니었더라도 이 회사 오너라면 난 100% 이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샀고 너무 당연한 거였죠. 왜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당연했거든요. 전 물류 쪽에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고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한 이쯤에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시야를 넓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노예다, 노예즘 뭐 이러는데 노예가 아니라 전 절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시야를 넓혀야 내가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 경제에 미쳐라. 저도 며칠 전에 좀 하나 실수를 했는데요. 그거를 신문에 나기 전에 저는 이제 우연찮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매수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생활 경제에 미쳐라. 제가 기억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포장지, 골판지 회사의 차트인데요. 사실 골판지 회사는 사양산업이지만 굉장히 안정된 주식입니다. 물론 최근은 아니죠. 최근에는 성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모 주식은 또 이제 테마에 엮이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그때랑 지금 금융지표가 상황이 비슷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BPS가 굉장히 이 주가 대비에 안정돼 있고 퍼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저는 저평가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PBR 역시도 0.97배라면 굉장히 자산주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실적이 적자가 없이 이 당시에 계속 흑자를 내는 회사였습니다. 아주 막 뛰지도 않지만 아주 내리지도 않고. 근데 이때 메르스가 터지게 된 겁니다. 진짜 사람들 막 마스크 끼고 재채기만 하면 막 사람들 도망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 뭐 무슨 쇼핑이야. 그거 택배로 인터넷으로 주문해? 이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 그러면 포장 골판지가 엄청나게 팔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판지의 원가가 되는 이제 폐지라 그러죠. 그거를 먼저 가격을 살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마가 뭐가 엮여있나 재료가 뭐가 됐나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폐지 쪽 이제 골판지 관련주를 잘 몰랐기 때문에 분석을 한 일주일 정도 오가면서 지하철에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결정을 했고 역시 제 생각대로 급등과 수급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점에서 팔았고요.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저는 이 고점도 사실 저평가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고점에서 한 번 더 나왔고요. 즉 제가 뭐 엄청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생활에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단지 달랐던 게 있다면 감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분석을 했다라는 차이점은 있었죠. 신문, 투자와 회사 생활을 연결을 해라.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실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더라고요. 그럼 제가 친구들한테 시사나 경제에 관한 걸 물어보면 일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상사 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기업은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인데, 아니,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회사 탓만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니, 수영 선수가 수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물이 차니 뜨겁니, 연봉이 어쩌니 하는 건, 제가 너무 회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욕은 할 땐 하더라도 기본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문과 투자 활동이 회사 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안서를 쓰는 부서에는 맞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할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지원 파트로 대졸 공채로 입사를 했을 때 발령을 이제 지원 파트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기획안을 내고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문을 매일 읽었고, 신문은 대학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신문을 계속 읽고, 투자를 작은 돈이지만 대학 때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이때 느꼈던 걸 회사 생활에 적용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A라는 제품, 이게 좋겠군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마트에도 들어가고 인터넷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요즘에 건자재 회사들이 플래그샵이라 해서, 건자재, 가구 쪽이 플래그샵이라 해서 이케아를 경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플래그샵을 열고 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걸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랑 회식 때 사실 크게 할 말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도 이런 전자제품을 한번 이런데 납품을 하도록 기획안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그 시장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러면서 저는 시야를 키워나갈 수가 있고, 상사들은 저를 더 이뻐하는, 기왕 회사 생활을 할 거면 잘 지내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을 회사로 많이 연결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회사 내 고수 그룹에 들어가라.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회사 내에 무림의 고수가 있습니다. 이 무림의 고수들이 정말 조용히 큰 돈을 이미 벌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는 취미로 다니고 있는 거죠. 정말 마음 편하게.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론 이렇게 투자와 회사 생활을 연결을 많이 하고, 제가 신문과 투자를 하면서 얻었던 지식을 회사 회의 때나 이럴 때 많이 제안을 드리면서 근거 있는 제안을 드린 거죠. 근거 있는 제안을 드리면서 소문이 조금씩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 과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야, 너가 신문을 그렇게 자주 읽는다며? 그러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요즘에 증권주를 사려고 하는데 요즘 너가 신문 읽으면서 생각한 건 뭐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코멘트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오시더니, 야,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다. 오늘 밥 한 끼 살게. 이러면서 저는 관계를 갖게 됐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앞길을 가본, 리스크를 안아본 분들의 좋은 조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친구들을 피해라. 정말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말대로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 득되는 게 뭡니까? 똑같이 1%의 수익을 얻었을 때 이 1%가 월급 정도가 되면 정말 회사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구축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사실 1억을 모으고 나서부턴 생각보다 매매 활동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면 이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정적인 친구들은 뭐 금융위기가 온다, 물론 올 수 있죠. 우리는 안 된다라느니 뭐 금수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느니, 그러기엔 그거를 반론할 만한 사례가 뭐 저는 보잘것없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친구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왜 강남 파라군 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시골 출신이라 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변 내 친구들이 그 분위기, 특히 나를 만들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부정적이면 전 역시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고, 내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긍정적이면 저 역시도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친구 없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군도 맨 앞자리가 편하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차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구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1%가 예전의 1%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빨리 선점을 할수록 정말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선점을 할수록 정말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보다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어떤 수익들에 비하면 지금 뭐 1%가 거의 월급, 보통 대기업 월급만큼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주식으로 굴리는 돈이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점을 했다라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제가 뭐 돈